적을 보았는데요. 51페이지 겹들여서 좀 이번 기회에 보도록 하죠. 아까 이 도시역에 있는 토지가 있다. 도시역에 있는 토지 이용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해서 이용을 하도록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네 가지 지역이 크게 뭐뭐 있었나요? 주거지역 하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 둘,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예,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살 집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상가도 공장도 필요할 것이다. 주택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세분해서 개발을 허용한다 그랬죠. 녹지역은 보호지역입니다. 근데 이 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가 도시에 있는 땅 중 여기가 다 도시에 있는 땅 중 여기 있는 땅이 주거지에 있는 토로 결정이 나 있다 합시다. 그때 이 안에 여러 사람 땅이 있을 건데 그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다 주택 질 때 막 주택을 짬뽕으로 지털한 다음에 이것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도 여기 블럭에 있는 땅에는 주로 단독택만 쳐라. 여기는 공동택만 쳐라. 여기는 4층에 연립택만 쳐라. 여기는 뭐 5층부터 15층 아파트를 쳐라. 18층. 여기는 뭐 15층, 20층, 30층 아파트 쳐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주거지역은 다시 더 잘게 쪼개줍니다. 도시에 있는 땅의 서비스를 다시 쪼개주는 거예요. 이걸 세분한데 크게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쪼개줘. 이걸 세분할 때에 무계획적으로 세분해서 정해줄까요? 계획적으로 할까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 군 가지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절차 대략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쪼개서 이용할까요? 아니면 행정처에서 해줄까요? 행정처. 그걸 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국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시도사는 자기 시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도시장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이 주거지인 땅은 주로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을 허용하게 해서 이걸 행정처에서 지었는데, 이 주택도 주택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주택 건축물인 이 하나의 건축물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 할 수 있고, 이 주택인 하나의 건축물에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걸 구분소유권이라는데, 구분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주택을 구분할 때 이와 같이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게 되면, 구조를 기준해서 구분할 때는 단독과 공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뭐서 나눌 수 있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해주는 땅을 전용 주거지로 지정을 해줘요.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땅에 따른, 그래서 단독 아니면 공동을 나눠서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쪼개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쪼개줄 수 있냐? 두 가지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는 땅하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는 땅으로 이렇게 다시 쪼개주는 거예요. 3종은 없고요. 두 가지로만 쪼개준다. 이것 다시 해.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이 있다. 여기에 전용 주거지가 있다. 그럼 이것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준다고요? 두 가지. 1종, 2종 이렇게. 알겠죠? 1종, 2종. 그래, 이때 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에 따른 주로 어떠한 주택을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해주냐? 여기는 단독주택. 거기 나와 있죠. 봐봐요. 책에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2종은요. 공동주택이. 자, 그래 1종 전용 주거지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2종 전용 주거지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그래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쪽에 블록에 있는 땅 보니까 다 단독주택만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 단독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은 용도적을 분석해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인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여기 보니까 다세대인 주택만 쫙 있어요. 다세대가 공동택인데 그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제2종 전용 주거지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구분할 때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어요. 층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주택을 해. 그때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택을 나눌 때 층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럴 때는 몇 가지 나눌 수 있냐? 세 가지. 저층, 중층, 고층. 저층에는 낮을 자거든. 한자로. 낮은 층을 저층이라고 그래. 보통 4층 이하를 저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 그리고 중층자 4층 이하를 주로 저층이라고 하고. 그래 우리 주택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 막 도계법도 공부하고 도시개발법, 도시의 주관경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두루두루 타다 보면 다 하게 되는데 다음에 건축법에서 우리가 주택의 종류 8가지가 있다 이걸 공부해요. 크게 보면 단독, 공동 있고 단독은 다시 4가지가 있고 공동 4가지가 되는 공부하는데 이때 이 4층 이하의 그런 공동택이 있어요. 그걸 연립주택이라고 주로 4층 알겠죠? 보통 연립주택이 4층 이하로 지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짜리가 주로 들었을 때 하는 땅은 또 별도로 정해주는데 그 지역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이다라고 정해줘요. 그리고 중층은 주로 2종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2종 땅에 따른 중층만 주로 짓고 3종은 고층까지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래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져요.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주는가? 세 가지. 그것도 알아주셔야 1종, 2종, 3종까지 쪼개준다. 이걸 세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 여러 가지 용도적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적 중 무슨 용도적만 1종, 2종, 3종까지 세분되는가? 일반 주거지역만. 그리고 다른 적은 1, 2, 3종란 말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이때 일반 주거지역은 이와 같이 1종, 2종, 3종 일반주로 세분이 되어지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로 무슨 주택? 저층. 2종 무슨 주택? 중층. 3종은 고층에다 그리고 중층도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고층 주택이. 그래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바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3종.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데 따른 것이 2종 일반 주거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뭐냐? 1종이다. 이렇게 짝치기사 읽어보시면 돼요. 짝치기가 중요하거든. 짝치기. 그냥 편하게 읽어보셔요. 편하게.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돼요. 이 준주거지역은 세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짬뽕지대, 짬뽕지대. 시험에 나왔네요. 뭐 공포 어렵게 안 나와요. 봐보세요. 추운 주거지역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추운 주거지역은 여기 봐봐요. 추운 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용해 나가도록 1종, 2종, 3종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추운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짝지가 중요해. 그래서 추운 주거지역은 세분이 안 된다.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딱 짝지가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데다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죠? 중층은 2종이라고 그랬죠. 그 짝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걸 기억할 때 봐봐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짝치기 할 때 1, 2, 3종 가장 수치가 낮은 것은 1이죠. 그래서 1은 저층.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고니까 고층, 중고층 이렇게 짝짓해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적이 아니라 일종 전용 주거적, 이종 전용 주거적일 때 구분함에 있어서는 일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 그래, 일종 전용 주거적 이렇게 선을 해놓고 이걸 공동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단독이죠. 이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렇게 일종 전용 그러면 단독, 이종 전용 공동 이렇게 짝짓기 하면 돼요. 자, 그래 이제 이 주거적 한번 봐왔고요. 이 상업적은 다시, 자, 상업적은 상업하면 상가 질 수 있는 땅이다, 상업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적은 다시 몇 가로 쪼개주냐? 네 가지 명칭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도시가 이렇게 넓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중심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부도심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른자리다 정설 중심 상업적 그래. 뭐라 한다고요? 중심 상업적 그래. 그래,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 업무균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신 것이 뭐냐 그러면 중심 상업적. 그래, 중심 상업적이라는 게 있고, 중심.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땅에 따른 것이 일반 상업지로서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균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반 상업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역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유통 상업지라는 게 있어요. 근린 쪽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지에 따른 것이 근린 상업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은 크게 몇 가로 세면 되느냐? 네 가지 이렇게 명칭을 먼저 아세요. 시험에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 공법 이렇게 안 나온다 그렇지. 봐보세요. 상업적은 전용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으로 세 분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용 공업적 없잖아요. 전용 상업적 없잖아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명칭을 먼저 각 아셔야 돼요. 명칭부터 딱 다 아셔야 돼요. 명칭. 상업적은 네 가로 세면 되는데 명칭 뭐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은 바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공업하면 공장이다 생각하면 돼. 공장. 주간하면 주택, 주거기는 뭐 주거 뭐 이렇게 하면 주택. 상업하면 상가, 공업하면 공장. 그래서 공장 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공업적도 자, 이 공장을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여기 보세요. 공장도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깨끗한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막 짬뽕으로 건축해버리라라고 법에서 해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 어느 공장은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있어요. 그것도 법에서 허용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나 보는 거예요. 그런 공장만 집중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땅이 필요하겠죠. 또 그걸 모아야 되겠죠. 법적으로 모아야 되겠죠.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공업적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전용 공업적 이렇게 지정해요. 뭐라 한다고요? 전용 공업적. 공업적 있는 땅을 이렇게 또 쪼개줘요. 그래, 전용 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그런 공장을 건축 허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공해성 공업. 공업하면 공장이라고 그랬죠. 전용 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면 공업적 있는 땅 중에서도 전용 공업적으로 지정된 땅이 여기 있다. 아까 여기는 아주 신나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는 공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이런 지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단독택을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생활 못하겠죠.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법적으로 전용 공업적은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거 깨끗한 공장만 건축하도록 묶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환경을 제하는 공업 배치 이렇게. 환경을 제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적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 왜 공업적은 이렇게 전용 공업적으로 지정된 땅도 있고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된 땅이 있어요. 환경을 제하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 적이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일반 공업적. 그 다음에 이런 공업적의 공장 있지 않겠습니까? 공장에 근로자가 있겠죠. 그 근로자들 이 공업적은 쫙 이런 데부터 멀리 있다 찍어가지고 공장 건축하도록 허용하는데 거기에서 공장에서 여기까지 주택가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유류비
또 시간 많이 들어가겠죠. 통근 시간 많이 들어가겠죠. 예. 퇴근 시간, 출근 시간. 그래서 가까이에 사원주택도 지어야 될 것이고 상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업무시설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땅으로 이용하세요 해서 지정한 것을 준공업적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준공업적. 그래서 준공업적은 가벼운 공장도 건축 가능하고 경공업, 가벼울 경우거든. 가벼운 공장, 조그마한 공장도 질 수 있는 땅이고 주택도, 사원주택도, 주거기능, 상업기능, 상가도 집어들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업무시설은 업무기능 이렇게 그래. 경공업, 공장 같은 가벼운 공장도 건축 가능하고 주거기능, 주택도 그리고 상업기능, 상가도 업무기능, 업무시설도 함께 건축해서 짬뽕지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공업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중 공업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지역은 다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땅을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공업지에 있는 땅이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지적. 녹지적은 개발의 보전이에요. 용도가, 주 용도가. 보전이라고 그랬지 아까 보전. 근데 여기가 진짜 여기가 이 땅이 다 도시에 있는 땅이라 가져봐요. 도시에 있는 땅인데 도시에 있는 땅 중 지금 보전하려고 녹지적을 지어놨건만 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도 저 편들어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편들어 가면 산이 있거든요. 산. 이 산을 자연환경이라고 해요. 자연환경. 뭐라 한다? 자연환경. 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지. 이거 개발하기 쉽지 않죠. 여기 나무들 잘해서 우리 도심에게 좀 오아시스 역할, 산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땅에다 친 것이 보존 녹지역이다. 그래도 녹지역 중도 녹지역도 세 가로 쪼개서 칭하는데 이런 땅에다 친 걸 뭐라 한다고요? 보존 녹지역이다. 그래. 보존 녹지역. 보존 녹지역. 그래 여기 있는 산림도 보존하고 자연환경도 그대로 보존하자. 개발 잘 못한다. 정말 해서 안 된다. 이걸 녹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이런 땅에다 뭐라고 칭한다고요? 보존 녹지역.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산에서 물이 쭉쭉쭉 내려오거든. 물이 내려오니까 물을 이용해서 과거부터 농사할 수 있는 농지가 만들어졌어. 농지.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농지. 산 밑에 물을 이용해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농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도시역을 구성한 땅 중에서도 편들어 보면 아직도 쓸만한 농지가 있어요. 이 농업적 생산, 여기서 농업적 생산이 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이거 개발 유보시키자. 이럴 때 지은 것을 생산 녹지역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 녹지역이라 한다. 이게 중에 보고 계신가요? 농업적 생산입니까? 임업적 생산입니까? 공업적 생산입니까? 농업적 생산 꼭 알아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도시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세분치하냐? 생산 녹지역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녹지역에 있는 땅은 보존을 하자 해서 지한 땅이긴 하나 여기 주거적에 있던 땅 다 개발 끝났어. 상업적에 있던 땅 개발 다 끝나버렸어. 바닥났어. 공업적에 있는 땅 개발 끝나버렸어. 개발 땅이 별로 없다. 그러면 추가로 뭐 주택도 지어야되고 상가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한적인 개발을 좀 허용해야 되겠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 허용하자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녹지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을 자연 녹지이다라고 세분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어. 이렇게 무슨 자가 자연 녹 이게 중요해. 자연 녹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시험권으로서 자연 녹지는 도시에 있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그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뭐라 하냐? 자연 녹지라는 짝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나왔어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말 나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연 녹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생산 녹지이다 뭐 이상한 소리 나면 틀려요. 꼭 알아주십시오. 자, 이 녹지역은요 법적으로 하나하나 자기 걸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녹지역은 이 세 가지가 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역에 있는 땅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하게 될 때 4층에만 건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몇 층에만 된다고요? 4층. 그래 여러분 이제 실무적 나가서 여기 뭐 자연 녹지 있는 땅, 생산 녹지가 있는 땅,
보존 녹지된 땅을 중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적법절적을 조그만하게 집 하나 지려고 한다. 그 토지 매수인이 물어봅니다. 중개사님, 이 땅 사가지고 조그만하게 바로 5층 7층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다? 4층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 녹적 중에서도 무슨 녹적은 그래도 땅값이 일반적으로 비싸게 형성될까? 자연 녹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경우수가 되니까요. 자, 그거 알아주시고, 그래 이제 여기 있는 저기들이 아까 다 도시에 있는 땅을 이루고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제1종, 2종 전용 주거지든 1, 2, 3종 일반 주거지든 준주거지인 땅이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인 땅이든 전용 일반 준공업적인 있는 땅이든 보전 생산 자연 녹지에 있는 땅이든 그 토지는 다 어디 지역에 있는 땅이다?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사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 이렇게 용도적을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게 된다면 지정하는 아까 목적별로 여러 가지 건축물로 용도 제한이 가해져요. 그 용도 제한을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55페이지 있지 않겠습니까? 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5페이지 보면 용도적 지정 효과 찾나요? 그래 이렇게 용도적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행위자니 가해집니다.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 그 동그라미를 보면 이것들을 다 묶어서 용도이라는데 용도적에서의 건축물로 가로컨댔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것다 줄 거 봐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그거 다 줄 거예요. 그걸 약자로 행위자는 그렇게 해요. 약자로 그걸 묶어서 행위자 이렇게 써놔요. 그래 용도적에서 행위자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다 또 한번 딱 쳐요. 대통령. 이때 대통령령은 국토개법 시행령으로서 한 장 넘어야 나와 이제. 그 대통령령에다 줄 것이고 대통령에다 줄 것이고 줄 것나요? 줄 것다면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56페이지부터 써봐요. 56페이지부터 그렇게 5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그렇게 써놔요. 5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참조 이렇게. 예, 76페이지. 그래 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5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다고요? 76페이지까지. 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그 56페이지 한번 볼까? 56페이지 보면 여러분 땅이 이렇게 제1종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고자 하는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인 토지다.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중개사한테 이 땅을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뭘 건축할 수 있고 뭘 건축해서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표는 시험 공부할 때 다 볼 필요 없어요. 아, 이 표를 해독할 수는 있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 표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았나요? 찾았나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박스에 제1종 전용 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았죠. 그래 이 안에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는데요. 이 표는 그 위에 봐봐.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법 76조 1항 0 71조 1항 1마 보이죠. 그때 0은 대통령령을 약자로 0이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뭐라고 한다고? 대통령령을 약자로 뭐라 한다고? 0. 그때 법은 저걸 약자로 말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약자로 법 그래.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76조 1항하고 그리고 0 대통령령 71조 1항에서 이 표가 규정되어 있는데 1번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가 있다. 거기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와 같다 해서 N쪽에 N쪽은 0을 써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옆에다 0 쓰고 옆에는 도시 공격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때 조례다 동합 치고 조례. 그래서 N쪽에 있는 것은요 0 대통령령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이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부산에 있던 강주에 있던 뭐 인천에 있던 불문하고 제주도에 있던 불문하고
그 토지가 제1종 전용구에 있는 토지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A인쪽 칸에 있는 것은 다 건축할 수 있어요. A인쪽 칸에 있는 거. 0에서 정하고 있는 거. 근데 오른쪽 칸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함받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각각 그 지자체에서 만든 놓고 있는 조례를 봐야 돼. 조례. 그래서 A인쪽 칸에 있는 것은 전국으로 똑같이 다 적용돼요. 오른쪽 칸에는 뭘 봐야 알 수 있다고? 조례. 그래서 조례에서 허용하게 될 때는 이것만 가부터 자까지만 허용할 수 있고 가부터 자까지 허용하고 있다면 그걸 건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해.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표는 읽을 줄 아셔야 돼.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건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표에서 함재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건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그것은 좀 고난도 문제다 생각하면서 그냥 찍으면 돼요.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 76회까지 표를 다 외우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40문항 중 이 문제는 꼭 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출제원들이 종종 이 표에서 함재됩니다. 이 표를 다 어떻게 외우겠어? 말도 안 되죠. 이거 외운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종종 함재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봐보세요. 3번 제1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았나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 안에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건만 몇 층이야밖에 못 지냐? 4층이야. 4층이야랄까 저층이라고 했잖아. 저층. 그쵸? 그래서 4층이야밖에 못 집니다. 4층이야.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단지형 10택, 단지형 5택은 주택으로 5층까지 질 수 있는 특례 인정되지만 그것 빼고는 다 4층에 못 지어요. 그냥 가볍게 흐름만 봐두세요.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봐요. 넘어가 보면 61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61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준주거지역이 나와있죠. 여기요. 여기 준자 들어간 거. 준주거지역에 있는 땅하고 준공업지역에 있는 땅 여기. 준공업적, 준주거적에 있는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상업적,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여기 6곳 6곳에 있는 땅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돼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할 수 없는 것만 그것 빼고는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 6번 보면 준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건축물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아니면 다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 봐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리고 7번 중심 상업적 봐봐. 상업적 네 가지는 다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다. 없는 걸 규정하고 있다. 없는. 이거 빼고 다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업적 네 가지. 넘어가 봐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쭉 넘어가서 보면 67페이지. 67페이지 준공업적도 없는이죠. 그래 넘어가시고 없는 데 한번 살짝 쳐놓고. 넘어가셔서 14번.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여기는 허용되는 건축물 이와 같은데 아까 몇 층이라고 못 친다 해서 녹지역은 4층이야 4층 이것만 받으시고 넘어가 봐요. 그리고 70페이지 16번 자연 녹지역도 몇 층이라고 못 친다 4층 찾았나요? 71페이지 17번 보존관리도 건축할 수 있는 게 몇 층이라고 못 친다 4층이야 넘어가시고 72페이지 생산관리도 4층이야. 그리고 73페이지 계획관리적 봐봐요. 계획관리적도 4층에 못 져요. 그런데 여기도 없는 거. 계획관리적은 좀 중요해나. 계획관리적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 그래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은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그 말에 4층 초과한 것은 모두 다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은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다. 4층에만. 자. 그리고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건축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다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시고 농림적 넘어가 보시고 차량 보전적 21번 차량 보전적 찾았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바로 A인적 칸에 0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 2개. 뭐가 뭔만 건축할 수 있냐? 초등학교하고 농가 어가주택이 농어가 단독택. 그래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전적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다 법적으로 뭔 건축하는 수 있냐?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 주택이 필요하니까 농어가 단독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 농어가 단독택 살고 있는 부부들 애기 낳았다면 초등학교는 의무로 보내야 되니까 초등학교 멀리 있으면 안 된다. 초등학교는 건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
중학교는 안 되지만 무엇은 된다? 초등학교. 이거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연환경 보호전자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바로 초등학교. 농가, 어가 단독택을 질 수 있고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참고만 하고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르거든. 그것은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만 좀 봐두셔요. 왼쪽에. 자, 이 정도 보시고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2번 용도적에서의 건폐가 영역 나와있죠. 찾았나요? 이 건폐가 영역률 지난주에 설명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용적률 건폐 뜻 말씀드렸는데 의의는 이번 코스에서 꼭 읽어두셔요. 건폐를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 건축 면적 비율이다. 그때 계산은 분모에다가 대지 면적, 분자에다가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 건폐를 적용해서 규제하자는 목적이 뭐냐?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기를 확보하자. 그 정도. 그리고 건폐는 건축물 평면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의의만 딱 읽어두시면 대단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뜸으로 보는 것이고 시험권으로서는 의의만 잘 읽어두세요. 의의가 뭐냐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다만 그 하나의 대지 안에 2대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 면적 합계로서 그 건폐율을 적용한다.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용적률은 꼭 시험에 나와요. 의의를 이번 코스에서 꼭 자세히 읽어두셔야. 용적률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율한다.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있다면 연면적 합계로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용적률을 통해서 바로 건축물의 높이도 간접적 규제하는데 그거 뭐 참고하고 건폐율과 달리 용적률은 분자에 뭐가 나온가 이거 봐도 돼. 분자의 연면적. 아까 건폐율은 분자에 뭐가 나왔어요? 건축면. 이걸 정확하게 짝짓서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례니까 분자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례니까 분자의 연면이 나온다. 이렇게 하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용적률 산정. 산정이 아까 계산이거든. 계산할 때에 연면적에는 뭐가 있다면 제하느냐? 지하층 면적이 있다면 무조건 제. 지상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이 있다면 그것도 무조건 제. 디귿 건축물로 경사 지반에 있는 대피관이 있다면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해는 안정이 있다면 이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이건 중요표. 제해란 말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제해한다. 이게 제해.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요? 했죠?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를. 오 그래. 지하층 할 때 지 네모, 니은 주차장 할 때 주 네모, 대피공 할 때 피 네모, 피는 안정할 때 피 네모에서 지주 PP 제해 이걸 꼭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시고 78페이지 78페이지 보면 그 지역별로 건폐용률 최단다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그 수치는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프린트물 8페이지 있어요. 마지막에 그 8페이지 지난주에 나왔던 프린트물 8페이지 있을걸? 마지막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자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8페이지 있는 것은 알든 모르든 그 수치를 다음 주 오실까지 한 번은 그대로 좀 써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펴. 그래 한번 꼭 써오십시오. 그러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표 그대로. 그래 이 건폐율 영역을 최대한 결국 우리가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함정이 나오는데 그 표 용도적 그대로 순서에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아까 했죠. 주거적은 6가지가 있죠. 전용, 일회적, 일반, 1, 2, 3종, 주행. 상업적, 중일, 유군 4가지. 공업적, 전일중, 공업적 3가지. 보생자, 녹지적 3가지. 보생계, 관리적 3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표 그대로 써가지고 숫자를 저저 해놔요. 8페이지. 있죠. 프린트물 8페이지. 오늘 해오신 분도 계시던데 그걸 한번 그대로 좀 써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결국 외워야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가 됐다 그러면 그때 암기법 동원해서 하면 한 5초면 다 외워버리니까 일단 많이 써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 안 보고도 그 표가 그려져야 돼. 주거적은 최대면 70, 상업적 90, 공업적 70, 녹적 20, 보전 생산 계획 농림 채널 보전 20, 20, 40, 20, 20 이런 게 쫙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이번 코스는 그냥 한번 써보세요. 처음으로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거 놔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쭉 넘어가서 보시면 교재에서 90 쭉 넘어가서 86페이지가 나올 거래요. 86페이지 찾았나요? 86페이지 용도지구가 나있죠. 용도지구. 그래 이제 용도적을 가볍게 쫙 봤어. 용도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목적 가지고 칭합니다. 그리고 지정하게 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이 용도제한이 가해져서 이런 것만 건축하고 못 집니다. 이런 거 했고 각각의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건폐는 이렇고 용도는 이런 건데 이걸 정해서 건축을 하도록 기재봤습니다. 그 수치는 이렇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가볍게 보았습니다. 이제 용도지구를 볼까 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폭 개정됐습니다. 대폭 개정돼 가지고 올해 혹시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그 기본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새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이 공법 기본서는 2018년도 기본서가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교재를 꼭 구비해서 봐야 되고 올해치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대폭 개정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책부터 대폭 개정돼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졌으므로 이걸 가지고 대비야 혼선이 없다 하겠습니다. 올해치는 버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2017년도치는 버리고 2018년도 용도로서 만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 개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이걸 써놨는데 먼저 용도지구 하면은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정한 것으로서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복칭해요.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 나가고자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로서 용도지구는 총 9개의 명칭을 가지고 지정된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개요? 9개. 이 9개의 명칭을 먼저 익숙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그 9개가 나오죠.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묶어서 용도지구를 한다 이렇게. 이걸 지난주에 좀 써오시라고 해서 써오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벌써. 근데 숙제 내주면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열심히 좀 반성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지금 두 분은 숙제 검사 아직 안 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고 한 분 숙제 해오셨나요? 여기 뒷분이요? 안 하셨어요? 숙제 해오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분만 안 하셨구만. 다 하셨는데 좀 해오셔야 돼요. 자, 그래 용도지구가 몇 개 있다고요? 9개. 명칭을 꼭 아셔야 돼요. 용도지구. 자, 지금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보는데 용도지구는 토지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가 있다면 토지 위에다가 1차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용도지역이 1차, 용도지구가 2차. 그래 이 땅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혼재되어 있죠. 그때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1차, 2차가 동시에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합법적 이용이 되느냐? 2차가 시킨 대로 2차. 1차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컨대 자
이렇게 이 땅이 용도적으로서 근린 상업적이다 라고 하는 용도적 지정돼 있다 합시다. 또 이 땅은 농림적이다 라고 용도적 지정돼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돼 있다. 여기에 2차 3차적으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선 이게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근린 상업적이 농림적.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다 이걸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근린 상업적으로 지정된 이 땅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일까요? 보존을 세게 해야 할 땅일까요? 개발 세게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근린 상업지에 있는 토지 내에 빼어난 경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 이렇게 이쪽에만 이게 수십 년을 거쳐서 형성된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개발하도록 상가 건축하면서 개발하도록 방치하면 이걸 보호하고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걸 잘 보호하고 형성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다 용도지구 일종의 경관지구다라고 정해놓으면 여기 있는 땅은 함부로 개발 못하게 규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용도지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1학년이 용도지역으로서 일반 상업지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위에다 중복정할 수 있어요. 중복정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해 나갈 수 있고요. 중복 지정되어 있는 이곳 이 노란 부분은요. 용도지역은 지금 뭐냐? 근린 상업지역. 용도지역은 뭐냐? 경관지구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중첩되어 있죠. 이때 이 2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용도지구로서 경관지구가 있고 1차적으로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인 근린 상업지역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땅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일까요? 경관지구의 2학년. 알겠죠?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가 혼자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되냐? 용도지구. 누가요? 용도지구. 그래 이걸 용도지구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가 10개가 있거든. 9개. 9개가 있는데 이런 용도지구가 지정된 다정사에서는 용도지구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근린 상업지로도 함부로 상가 건축물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보존해야 돼. 보존. 그래 용도지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용도지구는 어떤 용도지구는 그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되어서 그 장소를 보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지구는 또 그 장소에 대하여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또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하는데요. 바로 그 종류는 총 9가지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경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도 있고 방제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보호지구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취락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복합 용도 지구도 있죠. 이것만을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하고 있는 용도지구라 그래. 이가 아니면 국토개법상 용도지구 아니에요.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도 많아요. 근데 국토개법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9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중복 지정되어 있다면 바로 그 용도지구 중 어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여기는 개발 못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강화.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구는 자 근데 농림지역에
특정 장소를 좀 원래 농림적 땅은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이죠. 보존. 근데 이 장소만 좀 특정해서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개발진흥지구다라고 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용도주는 이 용도 지역의 제한을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해 주고자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농림지역이 또 원래 농림 보존인데 이 안에 마을인 취락이 있어. 이렇게 취락. 이 취락을 정비할 때 좀 규제 풀어주려고 취락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거든. 이렇게 취락지구다. 이런 취락지가 지정됐다면 이것도 용도지구인데 이 용도주는 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좀 완화 적용을 해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땅을 이용할 때는 용도지구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근데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었는데 이걸 해지해서 없애버렸다. 근데 여기 빼어난 경관이 있어서 그걸 보호 형성해 나가려고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가 푸르륵 쪼개져 가지고는 나무가 싹 썰어 죽어버렸다. 그러면 굳이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경관지구 해제해버려야 되겠죠. 네, 경관지구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근린 상업적만 남죠. 그럴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1학년 근린 상업적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1학년 이걸 초등학교 빗대면 용도 지역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용도 지역은 초등학교 2학년. 그래 1학년과 2학년이 있으면 누가 그 땅을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냐? 2학년. 2학년이 있다가 2학년이 사라졌다 그러면 1학년만 남았다면 1학년이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번 코스에서는 국토개법상 용도주는 9개가 있다. 9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서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한을 행위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나가고자. 그래서 그 용도적인 기능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이걸 지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정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거기 나와있죠. 86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 등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의 볼까요? 의 보면 용도지구란 보고 계신가요? 용도지구란 바로 토지용의 건에 대해서 쭉 가다 보면 용도적의 제한을 뭐뭐 할 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할 수 있다. 중에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 직이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직이다. 관리란 말 중에 기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교로 결정하는 지역인데 그 종류는 밑으로 내려오셔서 9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9개를 묶어버려요. 1번부터 9번까지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종류 이렇게 써놔요. 그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종류는 9개가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종류는 9개가 있다. 이렇게 봐두세요. 이때 이 9개를 지정할 때는 거기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네들만 이 용도지를 지정하고 병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관지구는 뜻이 나와 있는데 뜻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면 돼. 경관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는 게 나와 있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 고도지구는 높이의 뭐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필요 없고 높이 뭐 한도? 최고 한도, 최고 한도 하고 그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고도지구고 방화지구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을 예방 그따 줄 거 봐요. 화재 위험을 예방 그따 줄 것이고 자 여기 아까 이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뭐 한도라고 했어? 최저한도예요, 최고한도예요. 그래? 최저한도 하면 틀리고 최고한도 이거 개정됐거든.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그럴 때 정하는 최고. 방화지구하고 방지지구라는 게 나오는데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 이렇게 밑줄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줄 껐다면 야 이걸 두 자로 축약해봐. 화재 위험 예방을 두 자로 축약해봐. 그러면 방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화 뜻이 그래. 방화 뭐냐 그러면 화재 위험 예방. 화재 위험 예방을 두 자로 축약해봐. 그러면 방화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건축물에서 발생할까? 땅에서 발생할까? 건축물. 그래서 여기가 만약 이 모 지역이 방화주로 정해졌다면 토지는 규제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물만 규제합니다. 그래서 내화구조를 하고 막 그런데 다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실 거 이제 방제 주거할 때 방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어. 뜻이 나와있어. 줄 거 봐요.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등 재해를 예방 거기다 줄 거 봐요. 재해를 예방. 그래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이 풍수에 바람 피해, 무릎 피해, 그리고 산사태, 집안 붕괴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재해라고 그래. 재해. 뭐라 한다고요? 재해. 이런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 재해의 예방, 재해를 예방한다 할 때 여기다 줄까 봐요. 이걸 재해를 예방한다 할 때 이걸 방제 이렇게 방제. 뭐라 한다고요? 그래 방제. 방제 뜻이 그래. 재해를 예방한다. 이런 것들을 예방한다 그 말에. 그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방제 지구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 그래 보호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든가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은 것은 항만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말하는데 문화재 그리고 중요시설물 이런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가볍기를 보시고, 취락주는 중요해. 취락주. 취락주는 중요하다. 시험금으로서 취락주는 6곳에다만 정할 수 있어요. 아무 데다 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6곳에다만 정할 수 있다. 이걸 기하는 시험공부예요. 몇 간 데다만요? 6. 다른 데는 지정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정하느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과 개발장구역 그리고 도시장 공구역. 취락. 취락은 우리가 흔히 불악이라고. 불악이 뭐라고 한다고요? 불악. 마을이 같은 말. 그래 어떤 불악이 있다. 시골 불악이 있다. 시골 불악. 마을 있다. 취락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 취락주는 이 취락을 그 동네 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그 마을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는 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냐? 녹지역 안에 있는 마을, 관리지역에 있는 마을,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거기에 이렇게 녹지역이 있다,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취락한다.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곳에만 정하지 다른 데는 정할 수 없어. 그러나 9개 용도지구 중 8개 용도지구는요 아무 데다 필요하다면 팍팍 필요한 곳에다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취락주는 이와 같이 6곳에다만 지정한다 해서 종속 지정한다 그래. 종속 지정한다. 그 속에다만 지정한다. 종속 지정한다. 종속된다. 거기다만 정하지 다른 정은 지정 못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취락주는 어디다 정할 수 있냐 이거 아셔야 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개발장구역, 도시장 공격에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녹관농자 기회도 있다만 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기회도 있다만 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기회도 안 했다만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개발징주는 마지막에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 기능 하면 쉽게 표현하면 주택이에요. 주택. 뭐라고요? 주택이 주거 기능 하면 주택. 여기다 봐봐요. 여기다 농림지역인데 원래 농림지역 보존을 해라는 땅이거든. 근데 용도지로서 여기다 개발 징후다 이렇게 정해. 주거 개발 징후라 정할 수 있거든. 그때 주택을 집중으로 좀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이 땅에다 주택 지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거 개발 중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류센터를 집중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산업유통 개발 중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의미가 내포되는 거죠. 개발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거기능은 주택, 상업기능은 상가, 공업기능은 공장, 관광 휴양기능은 관광호텔이든 휴양시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물류 기능, 유통 물류 기능 그러면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그럴 때 정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징조. 8번 중요표. 특정 용도 제한주는 출시된 바 있어요. 특정 용도 제한주는 주거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다. 이렇게 그거 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주거 교육환경 보호, 주거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곳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할 수 없다. 유해물질 청소년 유해시설 건축할 수 없다. 이런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 것이 뭐냐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받으시고 9번 이게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라든가 개발 수요라든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면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시구가 복합 용도지다.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용도지구 세분 같이 나왔는데, 이 아까 용도적도 세분 지정되었듯이 용도지구도 세분 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발지구. 그래, 먼저 이번 코스에서는 2번 방제지구하고 4번 취락지구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개발진흥지구만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하고 보호지구는 시행령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시행령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놔놓고, 그러나 세 가지는 그냥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보고, 이 공법은 수시로 좀 변경이 되므로 변경된 상황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는 경관지구 놔놓고 2번 방제지구하고 4번 취락지구하고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변경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온 것이 취락지구. 뭐라고요? 취락지구다. 취락지구는 바로 6곳에 했다만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6곳. 약자 뭐라고 했나요? 녹간농자, 기회도 그랬죠. 그 중에 여기 녹지적 안에다가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안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취락주가 있어요. 그 취락주를 자연 취락주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자연 취락주.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 이 취락주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가 있다 그래요. 자연하고 집단. 이것도 아셔야 돼.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이 있다. 주거 취락주는 없어요. 취락주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름을 아세요? 두 가지 이름을. 자연하고 집단. 주거 취락주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연 취락주는 어디에다 정하느냐? 바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 녹간 농자라고 그래. 녹간 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할 때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 취락주다. 근데 이 개발 장교 안에 있다. 개발 장교에다 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집단 취락주 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개발 장교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집단 취락주. 이 정도 두 가지만 일단 딱 봐두시고, 아까 또 하나 2번 방제지구 하나 보자고 그랬죠. 방제지구 찾았나요?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하고 시가지 찾았나요? 그래. 방제지구는 두 가지 있다. 자연하고 시가지. 이때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디다 찾느냐? 이 시가지 보면, 도시의 시가지 보면 인구와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해 있죠.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따 줄 거 봐요. 그걸 세자로 시가지 여러분 알 수도 그렇게 써놔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하면 뭐가 떠난다고요? 시가지. 거기에 여러 가지 재해 예방이 필요한다. 그때 정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시가지 방지기다. 이렇게 짝지가셔요. 그런데 반해서 자연 방제지구는 어디다 정하냐? 저기 변두리다 정합니다.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지역에 땅에다 재방이 필요할 때 정합니다. 저 변두리다가 짝지기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세요. 개발진구 있잖아요. 개발진구는 5개가 있어요. 5가로 쪼개 있는데 주거 개발진구, 산업유통 개발진구, 관광형 개발진구, 복합 특정 개발진구 몇 가지가 있는가?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주거 개발 중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발 필요했을 때. 이렇게 개발 징조를 지나는데 개발 징조다라고 지나는데 여기다 주거 개발 징조다라고 정할 때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만 쳐라 그 말이에요. 주택. 그리고 사업유통 개발률은 공업기능 공장, 유통물류기능 유통센터, 창고센터 이런 거죠. 창고 같은. 그 다음에 관광 호텔이라든가 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 정발 필요가 있으면 관광 휴양 개발 중. 복합 개발 중에 2개 이상 기능, 2개 이상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을 복합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정 개발 기능은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애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발했을 때 정합니다. 이걸 특정 개발 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한참 넘어와서 90페이지 4번 용도 주관에서의 행위자 하나 있죠. 찾았나요? 이렇게 용도 주관을 각각의 주별로 행위자니 가해져요. 그 행위자는 잠시 쉬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